퇴직금 정말 소중하죠? 평생을 바쳐 일한 대가인데 이걸로 이제 인생 2막을 시작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 귀한 돈이 정말 순식간에 사라져버릴 수 있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믿기 힘들지만 실제로 많은 분들이 겪는 일입니다. 퇴직금을 노리는 아주 위험한 함정이 있거든요. 그것도 네 가지나요. 오늘 그 함정이 대체 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내 소중한 퇴직금을 지킬 수 있는지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퇴직금 3억이면 10년은 걱정 없겠지. 아마 이런 생각 다들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그쵸?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25년 직장 생활을 마감한 김준혁 씨도요, 정말 딱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씩만 쓰면 10년은 충분하다. 어때요? 계산이 딱 떨어지는 것 같고 아주 합리적으로 들리죠? 그런데요, 만약에 그 든든했던 3억 원이 2년도 안 돼서 그냥 공중으로 증발해버린다면요? 에이, 설마 하시겠지만 이게 바로 많은 분들이 마주하는 진짜 현실입니다.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뭐가 문제였을까요? 자, 그럼 첫 번째 함정부터 한번 들여다볼까요? 바로 위험한 계산 착오라는 함정입니다. 우리 김준혁 씨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요, 이 너무나 간단해 보였던 계산이 어떻게 한 사람의 노후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지 정말 실감나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김준혁 씨 계획 정말 심플했어요. 세금 다 떼고 딱 손에 쥔 돈이 2억 7천만 원. 이걸로 한 달에 딱 200만 원씩만 아껴 쓰면 국민연금 받기 시작하는 65세까지. 와, 10년을 버틸 수 있네? 심지어 3천만 원이 남아요. 야, 이거보다 더 완벽한 계획이 어디 있겠어요, 그쵸? 하지만 여러분, 인생이 계획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쵸? 퇴직 기념이다 하고 훌쩍 떠난 유럽 여행에서 1200만 원, 금쪽 같은 내 새끼 결혼하는데 3000만 원, 갑자기 부모님이 편찮으셔서 병원비로 500만 원, 이런 식으로 계획에 단 한 줄도 없었던 특별 지출들이 계속 터져 나온 겁니다. 결국 단 5달 만에요, 무려 6천만 원이 넘는 돈이 그냥 사라져버렸어요. 자, 이 숫자 좀 보세요. 1203만 원.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게 바로 지난 5개월 동안 김준혁 씨가 한 달 평균 쓴 돈입니다. 원래 계획은 200만 원이었는데 무려 6배를 더 쓴 거예요. 와, 이 속도라면 10년은 무슨 2년 버티기도 힘들어지는 거죠. 생각만 해도 정말 아찔하지 않나요? 결국 김준혁 씨와 그의 친구 민수 씨 두 사람의 운명을 가른 건 딱 하나였어요. 김준혁 씨는 원금이라는 큰 얼음덩어리를 계속해서 조금씩 깨서 먹은 거고요. 반면에 민수 씨는 철칙이 있었습니다. 원금은 절대 건드리지 않는다. 이 원칙 하나요. 그는 퇴직금을 잘 굴려서 매달 100만 원씩 현금 흐름을 만들고 거기에 프리랜서로 200만 원을 더 벌어서 그걸로 생활했어요. 결과요? 말할 것도 없죠. 민수 씨 퇴직금은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자, 첫 번째 함정은 어떻게든 피했다고 해보죠. 그런데 두 번째 함정은요, 훨씬 더 달콤한 유혹으로 다가옵니다. 바로 올인 창업의 덫이에요. 내 평생의 꿈을 이룬다 라는 멋진 명분 아래 내 퇴직금 전부를 던져넣는 정말 위험한 게임이죠. 이번엔 박수진 씨의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30년 동안 정말 앞만 보고 달려온 박수진 씨. 그녀에게는 오랜 꿈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나만의 예쁜 카페를 여는 거였죠. 마침 손에 쥔 퇴직금 4억 원. 이건 정말 꿈을 이룰 절호의 기회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퇴직금의 95%, 와, 3억 8천만 원이라는 돈을 강남 카페에 전부 쏟아부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전 재산을 건 한판 승부였던 거죠. 하지만 꿈은 꿈이고 현실은 현실이었습니다. 상상도 못했던 비싼 월세, 인건비,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결국 1년도 못 버티고 가게 문을 닫게 됐어요. 그럼 평생 모은 4억 원은요, 어떻게 됐을까요? 보증금 빼고 있던 집기들 다 팔고 그렇게 다 정리하고 나니까 손에 남은 돈은 고작 8,500만 원이었습니다. 3억이 넘는 돈이 단 1년 만에 사라져 버린 거예요. 아니, 박수진 씨가 유독 운이 없었던 걸까요? 에이, 절대 아닙니다. 이 통계를 한번 보세요. 퇴직하고 창업한 분들 5년 뒤에도 살아남는 비율이 고작 7%래요.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요, 100명 중에 93명은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93%. 와, 정말 무서운 현실 아닌가요? 바로 여기서 또 다른 친구, 현명한 재훈 씨의 방법이 빛을 발합니다. 재훈 씨는요, 처음부터 덜컥 가게부터 차린 게 아니에요. 딱 500만 원만 들여서 온라인으로 원두를 한번 팔아본 거죠. 일종의 작은 실험을 한 겁니다. 팔아보니까 이거 생각보다 반응이 괜찮네? 되겠다. 이런 확신이 딱 서니까 그때부터 조금씩 사업을 키워나간 거예요. 그 결과
재훈 씨는 퇴직금은 거의 그대로 지키면서도 안전하게 꿈을 이룰 수 있었던 거죠. 자, 이제 세 번째 함정입니다. 이건 사실 마음이 약해서 거절하기가 정말 힘든, 그래서 어쩌면 가장 위험한 함정일지도 모릅니다. 이름하여 밑빠진 독 가족 지원. 사랑하는 가족이니까 내 퇴직금을 마르지 않는 샘처럼 그냥 막 퍼주는 거죠. 이게 왜 위험한지 이동욱 씨의 사연을 한번 들어보시죠. 이동욱 씨한테 퇴직금은 뭐랄까? 가족을 위한 요술방망이 같은 거였어요. 자식들 결혼할 때, 집 살 때, 손주들 학원 보내야 할 때, 또 연로하신 부모님 요양병원비까지 필요하다고 할 때마다 척척 나왔으니까요. 처음엔 에이 이 정도야 뭐 하는 마음이었는데 한 번 열린 지갑은 좀처럼 닫히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5년 동안 퇴직금은 소리 소문 없이 계속해서 줄줄 새어나간 거죠. 그렇게 5년이 흐르고 어느 날 통장을 딱 찍어본 이동욱 씨는 정말 자기 눈을 의심했습니다. 분명 3억 5천만 원이었는데 남은 돈이 1억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무려 75%, 2억 6천이 넘는 돈이 없어진 겁니다. 여기 이 차트 좀 보세요. 돈이 어디로 갔나 봤더니 대부분이 자녀들 결혼 자금 그리고 집 사주는 데 들어갔더라고요. 반면에 친구 민준 씨는 좀 달랐어요. 물론 마음은 아팠겠죠. 하지만 아주 냉정한 원칙을 하나 세웠습니다. 자식 한 명당 평생 지원해 줄 수 있는 돈은 딱 5천만 원까지다. 이 선을 넘는 부탁은 자식들이 아무리 서운해해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야속해 보일 수도 있지만 바로 그 원칙 덕분에 민준 씨는 자기 노후도 지키고 퇴직금 원금도 거의 고스란히 지켜낼 수 있었던 겁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네 번째 함정입니다. 이건 진짜 한 방을 노리다가 쪽박 찰 수 있는 고위험 투자 룰렛이에요. 정말 잃으면 끝장인 마지막 보루 같은 내 노후 자금으로 대박을 꿈꾸는 거죠. 가장 위험한 도박입니다. 이번엔 정서연 씨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아주 따끔한 경고를 해줄 겁니다. 정서연 씨는요, 은행 이자 같은 건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퇴직금 3억 원으로 목표 수익률 연 10%. 아주 화끈하게 목표를 잡았죠. 포트폴리오도 보세요. 아주 공격적입니다. 절반은 주식에, 3분의 1은 오피스텔 같은 부동산에, 심지어 10%는 암호화폐에 넣었습니다. 정말 화끈하죠? 그런데 시장이라는 게 내 마음대로 되나요? 주식시장은 곤두박질 치고 암호화폐는 말 그대로 폭락하고 그나마 믿었던 오피스텔은 세입자가 안 들어와서 텅텅 비어있고 총체적 난국이었죠. 결국 3년 뒤에 계좌를 열어보니까요. 3억 원이던 퇴직금이 35%나 녹아내야서 1억이 넘는 손실만 남게 된 겁니다. 정말 뼈아픈 결과죠. 여기서 우리 현명한 재훈 씨를 다시 한번 소환해야겠네요. 재훈 씨의 투자 목표는 처음부터 딱 정해져 있었어요. 대박이 아니었습니다. 원금 지피기. 이게 최우선 목표였어요. 그래서 연 10% 같은 화끈한 수익률 대신에 연 4에서 5% 정도의 꾸준하고 안정적인 수입을 목표로 잡았죠. 그래서 배당 꼬박꼬박 주는 주식이나 안전한 채권 위주로만 투자한 겁니다. 그 덕분에 시장이 아무리 요동을 쳐도 그의 소중한 원금은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었던 거죠. 자, 지금까지 정말 무서운 4가지 함정들을 다 살펴봤습니다. 와, 듣기만 해도 등골이 오싹하죠? 그럼 방법이 없냐? 그냥 당하고만 있어야 하냐? 당연히 아니죠. 이 모든 위험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성공 사례들에서 뽑아낸 아주 핵심적인 5가지 생존 원칙, 지금부터 딱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 딱 이 5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원금은 내 생명이다.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둘째, 진짜 내가 한 달에 얼마 쓰는지 숨어있는 비용까지 다 찾아서 계산해야 합니다. 셋째, 창업이요? 무조건 작게, 아주 작게 시작해서 테스트부터 하세요. 넷째, 가족 지원. 마음은 아프지만 딱 정해놓은 선은 절대 넘지 마세요. 그리고 마지막 5째, 투자는 대박이 아니라 안정, 오로지 안정입니다. 특히 이 중에서 두 번째 원칙, 진짜 생활비 계산하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 표를 한번 같이 보실까요? 우리 김준혁 씨처럼 에이, 한 달에 200이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큰일 나요. 왜냐면요. 건강보험료, 세금처럼 매달 꼬박꼬박 나가는 돈이 있잖아요. 거기에 경조사비나 휴가비처럼 1년에 한두 번 크게 나가는 돈 있죠? 이것도 12달로 나눠서 미리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그렇게 다 더해보니까 어때요? 월 200이 아니라 457만 원이 필요한 거예요. 생각했던 것보다 2배가 훨씬 넘죠? 오늘 우리는 퇴직금이라는 소중한 배를 가라앉힐 수 있는 4개의 무서운 암초, 그리고 그 암초를 피해서 안전하게 갈 수 있게 도와주는 5개의 등대를 함께 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바로 내일 아침 내 통장에 수억 원의 퇴직금이 딱 찍힌다면 그 돈으로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 첫 번째 지출이 어쩌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 전체를 결정하게 될지도 모릅니다.